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를 하나 배울 건데요. 사실상 이 작품은 우리 친구들이 고등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라고 하면 거의 간첩일 정도로 우리 친구들이 꼭 한 번 배우게 되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은 우리 친구들이 윤동주라는 시인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윤동주는 많이 알다시피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시인이다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1930년대, 1940년대에 시를 많이 남긴 시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윤동주 하면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요. 부끄러움의 시인이다라는 말 혹시 들어봤나요? 그쵸? 부끄러움이라는 거는 이제 본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아성찰이라고 하죠. 그 결과 자기가 너무 부끄럽다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윤동주의 시에는 대부분 부끄러움의 정서가 들어있고요. 그러한 이유는 자아성찰을 통해 나를 돌아보니 반성할 게 너무 많고 내 감정은 온통 부끄러움이더라. 그래서 이 부끄러움에서 나아가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뭔가 모습을 바꿔가고자 하는 태도를 보일 때도 많고요. 좀 부끄럽고 슬퍼하는 느낌으로 끝날 때도 가끔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작품 역시 제목을 보면 제목이 이미 스포야. 그쵸? 어떤 점에서요? 여러분, 자화상이라는 게 사실은 나를 그린 그림이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그리면 내 얼굴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나를 그리려면 나를 관찰하는 게 먼저 선행이 되겠죠. 자, 나를 관찰을 해요. 그래야 나를 그릴 수 있잖아요. 즉, 나를 관찰하고 나를 그리는 이 모든 과정이 나에 대해서 돌아보는 과정, 자아 성찰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즉, 이런 자아 성찰적인 모습을 이제 좀 그림에다가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자화상이라는 제목은 사실 윤동주 시에만 드러나는 건 아니죠. 여기저기 많은 시에서 등장하는 키워드인 만큼 친구들이 이번 기회에 자화상이 이런 거구나라고 정확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그린 그림, 즉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겠구나.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시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여러분. 쌤하고 시를 해석하기 전에는 늘 친구들이 한번 읽어보고 고민해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쌤이 설명해 주는 걸 막 듣고 그냥 적으면은 이게 막 다 중요해 보이고 그렇구나 싶은데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쌤이 설명해 준 것들을 받아서 한번 또 적어보는 과정을 거치면 자기 생각과 비교를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은 꼭 필요하니까 친구들이 놓치지 않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본대요. 여러분 잘 봐. 우물을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도 혹시 우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까? 그쵸? 자, 여러분 봐봐. 우물이 약간 이렇게 막 돌로 쌓아져 있어서 여기 안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여기 이제 뭐 물이 들어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물을 깃는 곳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봐봐. 상황이 지금 이렇게 우물이 있는데 화자가 여기 가서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는 물이 있어. 그럼 뭐가 보이겠어? 잘 생각해봐 얘들아. 물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딱 안을 들여다보면 뭐가 보여야 될까? 그쵸? 그치? 알죠?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이 비칠 거 아니야. 그쵸? 우물을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본다. 이 꼴, 나를 들여다본다라는 거죠. 왜 물에 내가 비치니까. 그쵸? 화자가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인트가 뭔가 봤더니 논가에 외딴 우물을 혼자 찾아간 거야. 그쵸? 여러분,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지. 의미가 없으면 안 적어요. 그쵸? 자, 여러분, 외딴 곳에 혼자 찾아갔다. 즉, 화자는요, 현재 뭔가 홀로 있음. 그쵸? 여러분, 홀로 있으면 어때? 그렇지. 조용하겠죠. 뭔가 적막함. 그리고 여러분, 외딴 곳에 쓸쓸하게 있는 거잖아. 쓸쓸함. 이런 것들이 지금 시적 상황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대.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되게 많네요. 첫 번째 일단 달이 있다는 거는
저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가을이 있다라는 거는 '아 계절적 배경은 가을이구나. 시간적 배경은 달이 뜰 무렵.' 이런 물론 낮에도 달이 뜰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쪼끔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봅시다. 그쵸? 꼭 밤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쵸?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여러분 파란 원래는 파란이라 쓰는 게 맞죠? 이런 거 우리가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렇지. 강조하려고요. 바람이 파랗대요. 여러분 색채어죠. 파랗다. 여러분 이거는 또 학교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자, 파란 바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바람이 부는 걸 뭘 통해 알 수 있어? 그쵸. 이렇게 스치는 걸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람을 촉각으로 느낀다라고 해요. 근데 파랗다라는 거는 시각이죠. 그럼 내가 원래 본 건 파란 거야, 바람이야? 그렇지. 바람을 본 거죠. 즉 원래는 바람을 느꼈는데 그거를 시각으로 옮겨서 표현했다. 이런 걸 우리가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넘어갔다. 감각의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물 속에 비친 어떤 풍경, 배경을 묘사하고 있죠. 그쵸? 이 부분을 보니까 우물에 비친 주변 풍경이야. 근데 여러분, 우물에 비친 풍경은 어때? 달이 밝아. 느낌 좋죠. 구름이 흘러. 그쵸? 그리고 하늘은 펼쳐지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대. 즉 우물에 비친 풍경은 뭔가 약간 아름다운 느낌인 거죠. 그쵸?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앞에서는 달이 있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다라고 우물에 비친 것들을 나열하고 있죠. 이걸 우리가 열거법이라고 해요. 근데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다라고 이건 딱 한 줄을 띄워서 썼죠. 즉 열거되는 것보다 떨어뜨려서 한 번 더 쓴 게 더 강조제잖아요. 그쵸? 화자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앞에 달, 구름, 하늘, 바람보다는 사나이겠네요. 그쵸? 근데 여러분, 우물에 비친 한 사나이 누구겠어? 그치, 여러분 봐봐. 우물에 화자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누가 보여야 된다고? 그쵸? 화자가 보여야 정상이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우물을 들여다봤는데 다른 게 보여? 진짜 무서운 거야. 그치? 여러분, 이 화자 이 꼴, 한 사나이래요. 여러분, 사실 내가 비친 거잖아. 근데 나라고 하지 않고 한 사나이라고 하니까 어때? 좀 더 객관화된 표현이죠. 봐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봐봐. 내가 남동생이 있어. 근데 우리 동생이라고 하는 거야. 자, 잘 들어봐. 내가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쌤한테 이게 우리 동생, 내 동생이야 라고 얘기를 해. 이거랑 내 동생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아, 우리 집에 엄마 아들이 하나 있어. 그럼 무슨 뜻이야? 이게 곧 내 동생을 말하는 거잖아. 그쵸? 혹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 우리 집에 나랑 호적을 같이 쓰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이런 건 여러분, 내가 내 동생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거리감 있게 느껴지잖아. 그쵸? 이런 게 약간 좀 객관화된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나라고 하지 않고 한 사나이라고 함으로써 객관화하는 거죠. 즉, 본인에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서 돌아간대. 여러분. 그 사나이 꼴 누구야? 나죠. 화자는 자기 자신이 미운 거야. 그쵸? 자신에 대한 미움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냐면 그 사나이 꼴 나니까. 그래서 돌아갔대. 근데 돌아가다 생각해보니까 그 사나이가 가엾어졌대, 여러분. 아, 이번에는 미운 것보다는 조금은 가엾어졌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즉, 연민의 정서가 생겼다는 거야. 그쵸? 이게 이렇게 동그라미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쵸?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이 생겼어.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죠. 당연하죠, 여러분. 우물로 돌아가는데 내가 안 보이면 진짜 무서운 거야.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서 돌아갔대요. 이랬다 저랬다 하네요. 그쵸? 자기에 대한 감정이 오락가락하나 봐. 그쵸?
돌아가다 생각해 보니까 그 사나이가 이번에는 또 그리워졌대요, 여러분. 그쵸? 자기 자신이 막 미웠다가 가엾었다가 그리웠다가 한 거야.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여러분 이거 우리 앞에서 봤죠? 자, 어디서 봤어? 그치, 여기 위에서 봤네요. 자, 표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2연에서 봤던 부분이 그대로 마지막 연에 또 나온 거죠. 그쵸? 자, 보니까 이 부분에 그대로 이게 나오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즉, 앞에 나왔던 부분이 다시 한번 반복됐네요. 그쵸? 여러분, 반복은 뭐다? 강조다. 그쵸? 반복은 강조. 두 번째, 반복은 운율이죠. 우물에는 여전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요.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대요. 여러분, 추억과 기억은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 봐. 나 고등학교 때 왕따 당했었는데 정말 추억이다. 이렇게 말해요? 안 하죠. 추억이라는 건 뭐야? 기억 중에서도 좋은 기억을 우리가 추억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나이가 추억처럼 있다는 건 사나이에 대한 기억이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그쵸. 좋다는 거예요. 즉, 사나이에 대한 기억이 좋게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여러분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나이는 곧 자신이야. 근데 나를 바라보는데 뭘 느껴요? 그렇지. 자, 보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미웠대요. 근데 두 번째는 가엾었어. 근데 다시 보니까 미워. 근데 다시 보니까 그리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이 사람은 뭘 느껴요? 그렇지. 자기 감정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내적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내적 갈등의 결론이 뭐야? 그렇지. 마지막에는 내가 추억처럼 느껴진다. 즉, 긍정적 기억으로 느껴진다는 거야. 한마디로 이 사람은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 내적 갈등에 긍정적 귀결이 됐다는 거죠. 긍정적인 방향으로 귀결이 됐어요. 즉, 화자는 여러분, 우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쵸?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어. 나를 들여다보는 게 이꼴 뭐다? 자아 성찰이다. 근데 그 자아 성찰의 결과 어떻게 끝났어요? 나를 조금은 긍정적으로 본 거야. 이렇게 끝났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시의 우리가 그냥 표면적 해석인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반영론적인 관점을 한번 씌워봅시다. 자, 여러분, 반영론이라는 건요, 시대적 상황,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다라는 거야. 어떤 시대, 어떤 사회, 이런 걸 반영하는 거야. 자, 여러분, 윤동주는요,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시인이잖아. 화자는 일제강점기 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너무 미웠다, 그리웠다 하다는 거야.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불만족이 있다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그러니까 화자가 스스로 미운 거죠. 그쵸? 이게 이꼴 미움의 감정인 거지. 근데 뭐가 그렇게 밉나 봤더니 윤동주는 늘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소극적인 자신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왜 남들처럼 더 나아가서 더 뭔가 격렬한 독립운동을 하지 못할까?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겠죠. 자기는 일제강점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부끄러움, 반성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추억처럼이라고 내적 갈등이 좋게 귀결된 거는 즉, 자신에 대한 갈등을 끝내고 내가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다. 대한 어떤 다짐. 나는 그럴 수 있다. 라는 어떤 의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귀결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친구들이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시에서 제재라는 거는 글감이잖아요. 그럼 이 글의 글감은 자화상 이꼴 자아성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주제는 뭐겠어? 자아 성찰의 어떤 반성, 그리고 의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물에다가 자신을 바라보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고 있다라는 걸 드러낸 거죠. 자, 여러분, 영상이 끝나도 꼭 다시 한번 읽어보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골라서 쌤한테 질문을 해야겠죠. 꼭 복습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